사건이 터지고 나면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르다. 이상한 건 많지 않다. 대신 조용히 비어있는 시간이 있다. 형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사망 시점이었다. 부패 상태로 미뤄봤을 때 사망한 지 사흘쯤. 그 말은 곧 연락이 끊긴 그날과 정확히 겹친다는 뜻이었다. 형사 한 명이 기록을 보며 말했다. 사망 추정일이 6월 17일입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어 보였던 날이다. 적어도 겉으로는. 형사들은 그날의 동선을 하나씩 꺼낸다.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기록, 주변인의 진술, 그리고 이상하게도 딱 하루가 비어 있었다. 형사가 낮게 말했다. 이런 경우 사람이 만든 공백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만든 공백. 이 말이 어른들에겐 더 무겁다. 나이가 들수록 안다. 사람은 흔적을 남기고 거짓말은 공백을 만든다는 걸. 형사들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차분히 부른다. 서두르지 않는다. 큰 소리도 내지 않는다. 대신 같은 질문을 조금씩 다르게 반복한다. 그날 어디 계셨습니까? 몇 시쯤이었죠? 누구와 함께였습니까? 대답은 처음엔 멀쩡하다. 너무 멀쩡해서 오히려 이상하다. 그때 이름 하나가 조용히 떠오른다. 어머니의 남자친구. 형사 한 명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님, 그분과 그날 연락은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한다. 그날만 못 만났어요. 그 말이 형사들의 펜을 멈추게 한다. 형사가 다시 묻는다. 그날만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그냥 그날만. 사람은 우연을 말할 때 늘 그냥이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수사는 그 말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 형사들이 남자친구의 동선을 확인한다. 광주에 있었다는 주장. 그날 밤 노래방에 갔다는 말. 형사 하나가 차분히 말한다. 확인해 봅시다. 노래방 기록을 확인한다. 예약 전화 시간, 입실 시간, 그리고 숫자가 맞지 않는다. 형사가 기록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린다. 시간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 형사들의 질문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 서울에 간 적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대답은 같다. 없다. 형사들은 대답보다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본다. 그날 남자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다. 형사가 묻는다.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노래방에서 다쳤습니다. 형사 하나가 말을 잇지 않고 잠시 멈춘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인다. 피해자 손톱 밑에서 혈흔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통보다. 남자는 잠시 말을 잃는다. 그 잠깐의 침묵이 형사들에겐 충분했다. DNA 결과는 시간 문제였다. 형사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남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한다. 그때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전원이 꺼져 있다. 형사 하나가 짧게 말한다. 도망갔습니다. 이 말은 확신에 가깝다. 도망은 죄를 인정하는 말은 아니지만 의심을 확정시키는 행동이다. 수사는 광주로 내려간다. 남자의 집, 자주 다니던 곳, 아는 사람들. 며칠이 지나도
남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사들은 그가 자주 갔다는 절을 찾는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선택을 한다. 형사 몇 명이 머리를 깎는다. 스님인 척 절 안으로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르신들은 꼭 이런 말을 한다. 형사도 사람이네. 맞다. 형사도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 잠적한 지 12일째. 남자는 결국 모습을 드러낸다. 가족이 운영하는 술집 앞. 형사들이 그를 발견한다. 수갑을 채우는 순간 남자는 말한다. 나는 아니다. 끝까지 같은 말이다. 조사실에서도 재판정에서도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시간은 거짓말을 견디지 못한다. 재판부는 한결같은 판단을 내린다. 무기징역. 형사 한 명이 사건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특별히 잔인해서가 아니라 너무 조용해서 더 오래 남는다. 연락이 끊긴 사흘.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집. 그리고 비어있던 하루. 그날의 기록은 큰 소리로 끝나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침표를 찍는다.